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주여, 앞으로 찬성문 향해 가가세, 찬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여,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합동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128절 123절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의 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지댕이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이런 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자기 생애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얼마나 큰 힘이며 큰 복이죠. 복. 참 자기가 무슨 재물을 가졌다, 안 그러면 뭐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어떤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 출세길이 흔하게 열렸다, 국가고시, 판근사, 이런 것보다도 거지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그 단순한 한마디, 이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일거리를 맡겨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장을, 그런 내용을, 서술적인 내용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에 있는데 이제는 거지댕이를 미워하는 한 개인이 되어지는 가인으로 봐가지고 감히 우리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욕단이라고는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의 일행으로 해서 동쪽으로 떠났는데, 이것이 지금 2012년 때에서 2020년 들어오면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선지자 자리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여금 한미방위 체결 성명서로 해서 하나의 자기가 자료 난 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하라, 대한민국의 선지자 반열을 찾아나가는 2000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단의 일행으로서 단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는 거하고, 욕단이 동편에 와서 동방에 이곳에 있는가 하다가 이제는 2020년 2012년 일에 있어서 후손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북아를 외치면서 동북아 공존화를 외치고, 단순하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한민국, 북한, 만주, 몽골까지 5개 지역을 한 이 내용의 거대한 물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형태,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정광훈 목사가
기독청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기독청. 동북아 공존안의 이 선포와 기독청이라고 하는 이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이 내용이 같은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실 거짓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지향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독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스라엘만 성전에 허락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못 오도록 다 막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성전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지자된 이것을 축복하는 기념하는 하나의 요소에서 허락되지 않을까. 그걸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오늘일까 하고 저도 뭐 궁금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핵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지금 3일 전에 핵전쟁이잖아요. 이거 약초 산행이죠.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예요? 핵전쟁. 아까 있었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다. 이 핵전쟁. 지난 다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죠. 혹시. 세상이 좋아지면 제 지인을 시청자 여러분께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하였다 평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월 27일 유튜브에서 약초 산행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분간 약초 산행은 영상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스북 계정이 삭제되고 정지되는 빛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듯이 저 또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영상을 마지막 장면까지 꼭 보아주세요. 충격,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트럼프 대통령 근황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 곳에서 직무를 보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일을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DS 글로벌 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마라라고 한쪽 건물을 공격하였으나 다행히 건물은 일부 손상되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을 얼마 전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무의로 끝나 안전하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도하면서 골프나 치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이것은 CGI로 영상을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로 일하고 있는 곳은 플로리다 말라라고 지하 터널 사무실과 지상 사무실 두 곳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가 일하는 곳이 임시정부로서 워싱턴이 아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직 어느 곳을 택할지 결정이 나지 않았고 장관들 모임에서 거론될 것이라 감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가 워싱턴을 다시 쓰는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워싱턴 DC는 글로벌 리스트들에 의해 세워진 모든 건물은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워싱턴을 다시 정부에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뒤엉킨 아픈 역사의 흔적들 속에서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장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 들, 공기, 나무 모두가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무산과 독립된 미국 공화국 수도 설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애국자 지인분을 통해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전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현재 DS 글로벌 리스트에 의해 핵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 상황으로 핵전쟁 폭풍 전야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리스트 카발은 무기시험 테스트를 가장하여 카나다, 미국, 남태평양, 러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여기저기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DS 글로벌리스트 등이 카발은 태평양 물밑에서 잠수함을 가지고 전 세계 전역에서 여기저기 공격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카발이 어떻게 그 많은 핵무기를 입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무기에 대한 가격이 매우 높게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대의 무기를 만들고 한 대만 만들었다는 식으로 주요 관계자를 속이고 DS 글로벌리스트들이 무기를 빼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무기는 공식적인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가 비밀리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 또한 그럴 것입니다. 특히 레이건 시절 미소 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할 때 폐기한 핵무기들을 실제로 카발이 접수했다는 소식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긴가민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핵전쟁이라니 한편으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주로 대중매체는 이미 글로벌리스트 카발에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정확한 실체와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대중을 선전선동하여 그들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종의 세뇌 공작을 구사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펼쳐왔다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후 현재까지 수많은 인신매매 소아성의 범죄자 등을 체포하였으나 DS 글로벌 리스트가 장악한 언론에서는 우리 일반인이 목격하는 거대하게 체포되어 소몰되는 과정조차도 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속하게 거대하게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 형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늘도 땅도 놀라는 엄청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마무시한 핵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카발이 장악한 언론에서는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서는 인류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 정점에서 결행되고 있는 핵전쟁조차도 카발이 장악한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참고로 오늘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성명을 통해 태평양 함대의 전략미사일을 탑재한 수중순항함 블라디미르 모노마호가 계획된 전투훈련 조치의 일환으로 블라바 탄도미사일 4기를 발사했다 등으로 DS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장악한 주로 언론 대중매체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자 주로 언론에서 보도한 이 단편의 소식에는 전 지구적, 전 인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소식이 함축되어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히 이들이 핵무기를 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우주군과 이에 협조를 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 핵전쟁 피해가 저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또한 DS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핵을 발사하면 핵을 저격함과 동시에 그들이 기지를 쑥대밭을 만들고 폭파시켜 더 이상 카발이 기지에서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10배의 보복을 통하여 무자비하게 카발을 폭격 소탕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겨놓은 핵무기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해 비상대기 체계를 갖추고 그들이 핵을 쏠 때마다 핵탄두를 요격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라 이것이 현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설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이고 이 정보를 수집, 가공, 판독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를 시청자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걸 한번 찾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또 3일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3일 지난 오늘에 또 유사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3일 지난 오늘 지금 1시간 전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촉 수북 계정이 삭제되고 정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영상을 마지막 장면까지 꼭 보아주세요. 축치 역사였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폭탄에 대한 감추어진 실체적 진실도 그렇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이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듣는 순간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히 주변에 딱딱한 물건이 없도록 살펴보기 통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리셋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 즉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만든 과정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맨하탄 계획 또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맨하탄 계획을 통해 1945년 7월 16일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하였고, 포신형 핵폭탄에는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내폭형 핵폭탄은 펜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미 국방부에서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리틀보이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였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펜맷 핵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만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핵폭탄을 만들게 된 공식적인 내용 자체가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허위이고 거짓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이미 독일에서 만들어져 있었고, 만들어진 핵폭탄을 미국으로 이송해왔고, 같은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 만들지 못해 독일에서 들여온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린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따라서 맨하탄 프로젝트는 모두 조작된 사실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는 그 당시 이미 원자폭탄을 만들어 놨었고, 이는 DS 글로벌 이스트가 세계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의 계획인 인간 사륙에 따른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 맨하탄 계획은 어둠이 장막 뒤에 있는 실체, 즉 DS 글로벌 이스트의 천인공노할 핵전쟁을 통한 인류학살, 중범죄를 감추기 위한 이도된 맨하탄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 이것을 전쟁 중에 급조한 폭탄으로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준비된 가공할 만한 치밀한 계획하에 핵탄을 사용해 터뜨린 것이냐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대중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글로벌 이스트들은 그들이 프락치였던 히틀러를 이용해 미국이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를 전쟁에 가담토록 시도하였으나, 루즈벨트가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걸 거부하자 미국 내에 포드와 제임사 등 미국 글로벌리스트 공장을 이용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 내의 글로벌리스트들, 즉 프렉스칸 부시, 제이콤 시프, 오늘날의 밀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로젠스틴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등 미국 내의 글로벌리스트들과 걸탁하여 전쟁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전쟁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 내의 총을 만드는 회사들을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몰수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윈체스터, 선터파이어, 버튼, 호메리컨, 라이플스, 웨더비 등 12개의 총기 만드는 공장들을 글로벌리스트가 미국 정부에서 몰수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미국인 공장들은 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총기 회사로서 미국인들에게는 애국 심리가 작용하는 회사들이었으며, 남북 전쟁 때는 미국인들이 무기 소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온 회사들이기도 하였답니다. 그 당시 글로벌리스트들은 미시건, 그레이트 리크 지역에서 전쟁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는데,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이 사실을 알고 마그레스나 힘이 미약해 뒤에서 조용히 하이트햇을 이용하여 막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전쟁을 반대하여 그들 글로벌리스트들 뜻에 동조하지 않고 미 해군에서 독일이 비밀 코드를 모두 간파해버리자, 독일은 미국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미국 내에 대거 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자들 중 5명 중 2명이 첩보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들 중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첩보원을 계속 보내 여러 방면으로 미국을 위협했고, 그래도 루즈벨트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진주만을 폭파하여 전쟁을 시작할 빌미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폭격한 미 해군 함대는 만드는데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디스토리어와 캐리어와 같은 대형 함대를 일부러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글로벌 이스트가 만들어낸 전쟁으로서 서로 적인 독일과 미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소련 등이 모두 같은 전쟁 무기를 썼다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어쩌면 글로벌 리스트에 의한 세계전쟁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리스트들에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루즈벨트가 몰랐었던 사실은 그 당시 미국에서 생성한 전쟁 무기를 이란을 통해 소련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소련은 미국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알 수 없는 사이였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리더들이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소련이 지도자들이 미국이 루즈벨트를 만나 알린 사실은 그들 소련 지도자들도 미국을 잡고 있는 같은 자들에 의해 잡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들이 소유한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어 각 나라에 보냈고 각 나라는 같은 무기를 들고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전쟁에 의해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 글로벌리스트의 강압에 의해 서로 싸우게 된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계획 프로젝트는 어둠이 장막 뒤에 있는 실체, 즉 DS 글로벌리스트들이 천인공노할 핵 전쟁을 통한 인류 대학살 중범죄를 감추기 위해 이도된 맨하탄 계획, 맨하탄 프로젝트를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킨 행위임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정보를 전해주시는 제 지인분으로부터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국적 기업 등에서 음료수 등에 낙태된 아기들을 이용해 만내는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놀라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들 태아를 만내는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인이 사람에게 박히게 하려는 장사 속일 것이라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 말씀드리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후 이 사람이 시간이 없다 하는 후에는 더 이상 들을 거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또 시간을 여기서 우리는 전략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광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또한 정광 목사가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청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정치적인 흐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드러나는 행보죠. 드러난 행보. 그런 것을 이쪽에서는 저희들은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면서 각 국가 단위가 임마누엘을 복음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하는 이 복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하고 흐름을 지금 뒷받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를 쓰시는 방법, 또 이곳을 또 준비하고 있는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이곳을 또 쓰시는 방법, 이게 이제 동시대에 가는데, 정광 목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으로 나아가는 중에 기독청이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건립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사실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기독청을 하겠다는 말은 이건 뭐 한 1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죠. 1년 전이 더 됩니다. 2019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야기했으니까 10월 달이나 11월 달 그때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기독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다른 말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데 성전을 허락했다 하면은 이 우리끼리 돼갖고 전부 다 배타해버리죠. 이 성전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위치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딱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 목사님이 이걸 건립하겠다 할 때 저는 굉장히 거부를 했죠. 이스라엘도 허락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또 그걸 한다 하면은 또 우리끼리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이 오늘부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 허락하지 못한 거는 지금 DS라고 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게 유대인하고요 너무너무 깊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성전이 허락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을 허락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까 할 때 그 성전을 딥스테이트가 주관이 되어있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허락한다는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허락할 거냐? 선지자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인류 종말 시대에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나름대로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은 불꽃이 서슬 불이 지펴지는 거죠.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대한민국 마침 그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청이락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픈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떤 막은 게 아니고 막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오픈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못한 성전을 대한민국에 허락하는 하나의 구조가 되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대로 인류 종말 시대라 가는 이 시대에 동북아 공존하는 국가 형태의 각각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이 5개 나라, 이 내용을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지향하는 바 기독청이라 하는 그것 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짓는 성전에 어떤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청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 지금의 대한민국은 꼭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평양이 되어질지, 안 그러면 저 만주 땅이 되어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동북아 공존 안에서, 이 지역 속에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사람들한테 비교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핵전쟁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무슨 핵전쟁이 있을 거나, 핵전쟁이라는 소식이 어떻게 해서 아까 약초 산행 같은 그런 데서 나오겠느냐. 지금 시대가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참 소위 말해 1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요 너무너무 딴판입니다. 너무너무 딴판. 바로 열대에 이 내용을 선포를 해놔야 하는 어떤 그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동북아 공존한 자체도 지금 설명을 일일이 해갖고는 어려워요. 일단은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독청 자체도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못한 성전을 대한민국이 허락한다. 이거 같이 선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매스컴이라든지 대한민국 매스컴이라든지 올바른 내용을 알리는 데가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약초 사는 것 같은 데서 핵전쟁을 지금 광고를 하고 알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요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청과 이스라엘의 성전 자체가 이게 맞바꾸는 그런 사태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